올해도 북한산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과 바위 틈에는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하였고 나비와 벌들이 꿀을 찾아 꽃들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북한사에서 과거를 준비하며 동문 수확하고 있는 박유선과 안상열은 잠시 춘몽을 만끽하기로 하고 오랜만에 산길을 걸어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숲속에 핀 두견화를 바라보던 유선은 자신의 부인이 처음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말 그대로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유선은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가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문 좋은 송씨 집안에서 통혼이 들어와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그것은 비단 유선 집안 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사라 할 만큼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박유선의 어머니는 사돈 댁의 가문도 가문이거니와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을 규수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더욱이 며느리의 모습이 참으로 고왔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송씨 부인을 보고 화수화 라 부르며 꽃 중에도 그렇게 예쁜 꽃은 없을 것이라 칭찬하였습니다. 아니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상렬이 두견화의 정신을 팔고 있는 유선에게 물었습니다. 실은 이 꽃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나서. 유선은 민망한 듯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거참 안에 없는 사람 서럽게 하는군. 그래, 자네 아내가 그 꽃을 닮았는가? 상렬은 유선을 짓궂게 놀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사실은 아내의 별칭이 화수하거든. 화수화라고 꽃 중에 꽃이라는 뜻인가?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자네 아내가 그리도 미색이라는 말인가? 상렬은 화수화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허허 내가 아직 장가도 못 간 친구에게 너무 아내 자랑을 하는 것 같군. 이제 그만두세 허허. 상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유선의 아내가 얼마나 고우면 화수화라는 별칭을 얻었을까 싶어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상렬과 유선이 이곳에서 만나 학문을 다 끈 지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집 생각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는데 오늘 낮에 송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상렬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수화라. 화수화. 얼마나 미색이면 화수화라 했을까.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상렬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그리도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을꼬. 옆에서 곤히 잠든 유선을 바라보던 상렬은 무언가 결심한 듯 짐을 챙겨 새벽 안개를 밟으며 북한사를 떠났습니다. 상렬은 그 길로 유선의 집이 있는 경성으로 갔습니다. 경성에 도착한 상렬은 혹시라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이름을 바꾸고 박물장수의 집에 방을 얻은 후 유선의 집 근처를 매일같이 배회했지만 좀처럼 유선의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급해진 상렬은 박물장수 할머니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할멈, 이 근방에서 미색이 뛰어나 화수화라 불리는 여인이 산다던데 혹 알고 있소? 아, 박시댁 아씨를 말씀하시는 모양이구먼요. 할멈은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그 아씨가 그리도 미색인가? 아,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마 양귀비나 서시 도와서 보면 울고 갈걸요? 할멈은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인 듯 대답했습니다. 휴, 헌데 요즘 그 아씨께서 병이 나신 모양이어요. 하긴 병날만도 하시지 부잣집에서 편히 살다 밤낮으로 일을 하시다니 병이 안 나시겠어요? 게다가 서방님은 공부하러 가신 후 통 연락도 없으시다지요. 왜, 어디 아프신가? 몸살이 나신 모양인데 가난한 살림의 의원 한번 부르지 못하고 약한 척 못 드시는 모양인가 봅니다. 상렬은 그 말에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 할멈, 사실은 내가 의원인데 이 근방으로 이사를 오려고 터를 알아보는 중이었소. 그런 딱한 사정을 들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려. 내가 한번 받을 터이니 그 집에 기별을 해주시게나. 상렬은 자신이 의원인 듯 거드름을 피며 말했습니다. 할멈은 상렬의 말에 기뻐하며 그 길로 유선의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병이 그다지 심한 것도 아니니 그리 수선을 피울 필요 없습니다.
혹 맥을 보여야 한다면 지아비에게 먼저 알리고 상의한 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니 말씀만은 고맙다고 전하여 주십시오. 할멈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렬은 기대했던 기회가 허망하게 사라지자 송씨 부인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던 그를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기필코 송씨 부인을 얻고야 말리라.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송씨 부인을 만날 기회가 오지 않자 상렬은 월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살그머니 유선의 집으로 가 주변을 살핀 후 담장 위로 뛰어올랐으나 순찰을 돌던 포졸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걔 누구냐? 상렬은 담 위에서 황급히 내려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포졸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온 상렬은 여전히 송씨 부인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렬은 사람을 시켜 보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보쌈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무렵 마침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려 친구 유선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자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선은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렬은 이런 유선의 소식에 분해하며 여전히 송씨 부인을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선이 평양 감사가 되어 식수를 이끌고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옳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상렬은 유선 일행이 지나가는 청사골에서 돈으로 매수한 불량배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선 일행이 청사골을 지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이보시게. 그간 안녕하셨는가? 상렬의 말을 타고 유선 일행 앞에 나타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선은 갑자기 산적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그가 상렬임을 알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안공이 아니신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 긴 말 필요 없네. 난 자네를 보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네. 화수화라 불리는 자네 아내를 데리러 온 걸세. 그러니 순순히 내놓고 가게. 그러나 유선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가마에서 먼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안에서 듣자 하니 안장군은 대장부 중에 제1의 대장부이신 것 같군요. 여인이 평생의 대장부를 모실 기회가 어디 흔하게 싸웁니까? 내 기꺼이 따라가지요. 아내의 말에 유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그리 쉽게 다른 남정네를 따라 나서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상렬을 언제 보았다고 장군이라고 부르며 선해대장부 운운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렬은 쾌재를 부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쉽게 성사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바탕 크게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송씨 부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오겠다고 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지아비를 섬기려는 바 안장군께 몇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송씨 부인이 가마 안에서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의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리리다. 상렬은 그저 기쁜 마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새로이 혼례를 올리되 육례를 갖추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로 가까운 주막이라도 들어가 제가 혼인에 앞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를 끝내고 가마에 오르면 곧장 남편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주옵소서. 그리해 주신다면 안장군을 기꺼이 따르겠사옵니다. 상렬은 당장 근방에 있는 주막으로 유선 일행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역전 꾸러미를 던지며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데우고 솔과 기름진 안주를 어서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목욕 소리에 얼토당토 않다는 표정을 짓던 주모는 엽전 꾸러미를 보더니 입이 한박 벌어져 상렬이 시키는 대로 목욕물을 데우는 것은 물론 술과 고기까지 한다름에 내왔습니다. 상렬 일행은 모두 먹고 마시며 흥겨워했는데 특히 상렬은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읽고 채비를 마친 송씨 부인애가 막아 나오자 상렬 일행은 유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어디론가 한다름의 말을 달려 떠났습니다. 주막에 남은 유선은 허탈했습니다. 허허, 여자의 마음이란 이런 건가? 내 이고를 당하고 어찌 평양 감사를 하겠는가? 벼슬을 내놓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으며 여생이나마 편히 보내는 게 나을 듯하구나.
유선이 망연자실하여 상렬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모가 다가와 잠시 방 안으로 들기를 권하였습니다. 만사가 허탈해진 유선은 술이나 한잔할까 하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부인, 방 안에는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어찌된 일이오? 허면 가마에는 누가 타고? 유선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해서 말을 끝맺지 못하였습니다. 유모가 타고 있지요. 다소 곧한 아내의 대답에 그제야 앞뒤 정황을 순식간에 이해한 유선은 아내의 지략에 감탄하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상렬은 송씨 부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단숨에 송도까지 말을 달린 후 한적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인, 이만하면 청석골에서 멀리 오지 않았소. 이제 부인의 얼굴이나 마봅시다. 어서 가마에서 나오도록 하시오. 그런데 가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도록 기척이 없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렬이 직접 가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허허, 어차피 방으로 들어가 쉬어야 하지 않소? 어서 나오도록 하시오. 이윽고 가마에서 한 여인이 정숙한 발걸음으로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아니, 넌 누구냐? 순간 성렬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우려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긴? 당신이 데려온 장차 당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지. 아니, 송씨 부인은 어디 가고 이런 늙어 빠진 할망구가 나온단 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송씨 부인만 여자고 난 뭐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래봬도 자식 열은 더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유모는 상렬의 기세에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를 했습니다. 에잇,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하겠는가?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는 이제 와서 어딜 가라는 말이야? 나도 여자야. 보쌈에 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사라지라니.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슈. 유모의 말대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허탈해진 것은 상렬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렬은 큰 소리로 허탈하게 웃으며 그간의 어리석었던 자신의 욕망을 허공 속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진정한 수화는 화수화로다. 화수화야, 내 어찌 그리도 어리석 없단 말인가? 자신의 어리석었던 신세를 한탄한 상렬은 우선 송씨 부인의 유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돌려보낸 후 자신은 그 길로 북한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